안녕하십니까, 박PD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황영웅씨 얘기를 할 거예요. 학폭으로 알려져 있는 가수 황영웅은 올 초에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근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또 상해 전과가 있다, 이제 이런 제보가 시작이 되면서 과거사 의혹이 확산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본인도 이걸 인정을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하차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는 않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그리고는 몇 개월 있다가 10월 28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황영웅 신보는 약 30만 장의 초동 판매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팬덤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계, 연예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학폭은요, 매우 죄질이 더러운 범죄입니다. 공직자의 아들이 학폭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되면 공직자는 사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됐을 정도로 이 학폭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아주 더럽죠. 물론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직 후보자나 공직자 본인이 학폭을 저지른 게 아니라 보통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아들 딸 문제가 부모 마음대로 되냐라는 많은 이 땅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심리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폭은 죄질이 매우 더러운 범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지 않고 행위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황영웅 씨의 학폭을 굳이 따진다면 이게 사실 최악질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MBC 실화탐사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자면, 제작진들은 황영웅 씨의 옛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A씨는 황영웅에 대해서 더 글로리의 손명호 캐릭터 같았다. 어느 정도 덩치도 있고 힘도 있는 친구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딱 친구로 지내고, 장애가 있거나 모자라거나 집이 못 살거나 부족한 친구들만 골라서 많이 괴롭혔던 아이였다고 폭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황영웅 씨에게 금품 갈취를 당하기도 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A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동창 B씨는요, 중학교에 땡땡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좀 약한 친구였다. 일부러 커튼 같은 걸로 가려서 거기에서 황영웅이 뭐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항상 울면서 나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요, 그 친구한테 황영웅이 자위행위라든지 아니면 성관계하는 그런 행위 등을 가르쳤다라고 밝히면서, 여자애들 나오는 거 딱 보고 황영웅이 뭐라고 크게 외치고 그런 행위를 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괴롭힘들이 잦았다. 그 중에 황영웅이 앞장서 있었다라고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B씨의 얘기고요. 세 번째 C씨의 얘기는 황영웅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영웅이가 들고 있던 게임기를 사려고 했는데 제 돈 다 받고도 게임기를 못 받았다. 총 12만 원이었다라면서 학생에게는 큰 액수의 돈을 뺏겼다고 털어놨고요. 그리고 황영웅의 전 여자친구였던 또 다른 증언자가 나와서 황영웅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연락이 많이 받았다, 나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면서, 주위 사람들이 황영웅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건 진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라고 밝히면서요, 교제 당시에 이 여성은 고등학생이었고 황영웅은 성인이었는데, 황영웅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때렸다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때리고, 길에서도 때리고, 그리고 몸이 날아갈 정도로 배를 걷어차서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었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벽에 밀쳐서 폭행한 적도 있었고, 이런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씨는 술을 먹고 나면 화를 주체 못하는 성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폭행 피해자인 또 다른 사람은 황영웅과 다른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다. 그래서 얼굴을 맞고 내가 쓰러졌는데 거기에서 또 발로
얼굴을 차더라, 서열 같은 걸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안 따라주면 황영웅이 기분 나빠한다든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강압성이 있었다라면서 당시에 뭐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황영웅에게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7화 탐사대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굳이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뭘까요? 황영웅이 기존에 저질렀던 학폭 논란들, 다른 연예인들이나 이런 인사들의 사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최악질의 범죄로 보여지기 때문이고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 사실 확인이 된 것처럼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학폭 의혹이 있었다 라는 사람과 실제 그 학폭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범죄 이력이 있고 실제 폭력 사실이 있다라는 것은 의혹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이고요. 피해자들에게 또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차라리 마약이 나을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만 마약을 하고 본인만 좋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인해서 폭행을 했다. 이건 문제인데 마약만 하고 내가 그 마약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는 본인 몸만 해로운 거잖아요. 근데 학폭은 피해자가 보시는 것처럼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노래를 들어주고 앨범을 사주는 누가 있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죄질이 더러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매체에 오르내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거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또 거기에 앨범을 사주고 이 가수를 응원해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윤리의식 수준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거를 동참하는 겁니다. 이걸 방관하는 것도 사실 미필적 고의에 가깝습니다. 황영웅의 복귀는 대중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정도로 평론가들이 하는 평론에 그칠 게 아니라 황영웅의 잘못보다 황영웅을 감싸고 사랑해주는 황영웅의 팬들의 더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 팬덤을 말살시키거나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불매운동, 팬클럽 해체를 누군가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팬분들이라는 사람을 순 또라이들이다,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건강한 멘탈을 가지지 않고 있을 것이 자명하고요. 이분들의 도덕 수준과 윤리의식 자체가 분명히 결여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실화 탐사대라든지 각종 언론의 보도를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황영웅을 좋아할 수 있는 걸까요? 버젓이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또 사과를 받는다 한들, 황영웅이 사과를 한다 한들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 팬들의 잘못된 노력이 담긴 글도 확산이 되면서 이게 좀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글에는 황영웅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앨범 100장을 사기 위해서 생활비를 누군가한테 빌렸다라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30만 장도 힘들다. 자식이 달라고 하면 빚도 낸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기부까지 요구를 했다는 그런 폭로성 글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글을 쓴 누리꾼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 심지어는 회사 공금으로 기부 처리하게끔 일을 꾸민다고 밝혀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티의 글의 진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 밥에 그나물이다. 학폭 가수와 학폭 가수의 팬들 끼리끼리 놀고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을 진정한 스타라고 부르는 걸까요? 인기 스타는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중성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합리성과 상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황영웅은 정신이 완전 나가 있는 팬들에게 사실상 무오류의 존재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 용서해준다, 용납이 된다, 극성 팬덤의 자세,
극성 팬덤의 이 태도가 건강한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진정한 의미의 대중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정한 스타라면 자기 팬덤뿐만 아니라 팬덤 바깥 세상의 대중들까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디 가서 남 주워 패고 다녔는데 사과는 제대로 안 하고 어디 가서 수십억을 노래로 돈을 벌고 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러면 뭐 더 이상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선균 씨처럼 무슨 뭐 마약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선균 씨가 누굴 때리거나 돈을 갈취하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까? 뭐 마약도 물론 중범죄입니다만 죄질을 따지자면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때리거나 하는 게 더 죄질이 더러운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황영웅 씨가 올해 보인 행동은요, 셀프 자숙의 셀프 복귀, 셀프 사면 같은 겁니다. 여전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팬들만 보고 직진하겠다? 황영웅 씨는 영원한 학폭이라는 꼬리표를 감내하고 영원한 비판과 비난을 감내하며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단 그 노래는 혼자 노래방에 가시거나 코인 노래방에 가서 하시거나 대중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공개석상에서 얼굴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금기시 돼야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가족, 친구, 지인 누군가가 이 황영웅의 팬클럽이 돼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홍보하고 듣는 것조차 그건 피해자들을 2차, 3차 가해하는 것에 동의하는 공동정범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의 노래와 그 사람에 갇혀 계신다면 진심으로 황영웅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PD 수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